오늘 저희는 빅터 프랭클의 책이죠.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기서 나온 통짤들을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혹시 살면서 이 시련 속에서 도대체 뭘까,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셨다면요.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법. 네, 한번 같이 탐색해보죠. 네, 그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극한 상황 아니었습니까? 거기서 이제 로고테라피, 그러니까 의미 중심 치료 이론을 세운 거죠. 그가 본 건요, 생존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인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, 그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역경을 견뎌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이 쾌락이나 권력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였다? 이렇게 본 겁니다.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.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든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. 그 마지막 자유라는 거요. 네, 그렇죠. 바로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선택할 자유 말이죠.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의 의지가 딱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생각인데 사실 듣고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그 극한 상황을 떠올리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게 바로 프랭클이 말한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 거죠. 그리고 그 증거는 수용소 안의 실제 이야기들에서 많이 나와요. 예를 들면 자기 마지막 남은 빵 조각 있잖아요.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선택? 아니면 혹한 속에서도 그냥 사랑하는 아내 모습 떠올리면서 힘을 얻는 그런 경험. 또 잠시지만 창밖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확 몰입하는 순간들. 이런 거요. 이 모든 게 결국 환경은 못 바꿔도 그걸 대하는 내 태도만큼은 온전히 내 선택이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심지어 유머 감각 같은 걸로 그 절망적인 현실이랑 거리를 두려는 시도도 있었다면서요. 네, 그것조차도 이 자유의 표현이라고 봤어요.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,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프랭클은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길을 얘기합니다. 첫째는 창조 가치예요. 창조 가치요? 네. 세상에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꼭 대단한 예술작품, 발명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.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성껏 돌보는 거. 프랭클 자신처럼 그 미완성 원고를 완성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포함되겠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일상 속에서 그런 작은 성취나 헌신도 충분히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둘째는 경험 가치예요. 경험 가치? 네. 자연의 어떤 장엄함이나 예술작품 앞에서 느끼는 감동, 혹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만남, 특히 사랑,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죠. 프랭클 본인도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버텼다고 하잖아요. 울림 자체, 그게 의미가 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프랭클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3번째 길이 태도 가치입니다. 태도 가치요? 네.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, 예를 들면 불치병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용소 생활 같은 그런 극한의 실현 앞에서요.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, 여기에 관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창조적인 활동도 못하고 풍부한 경험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.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낼지 결정하는 이 태도의 자유만큼은 누구에게나 남아있다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짊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 용기라던가 존엄성, 인내 같은 그런 태도를 선택하면서 고통스러운 운명조차도 의미 있는 성취로 바꿀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죠. 이게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도 프랭클의 진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건 그가 말한 실존적 공허 때문인 것 같아요.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이상하게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좀 공허하다, 무의미하다 느끼는 현상이 있잖아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프랭클은 현대인이 과거처럼 본능이나 전통에 딱 기대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졌다고 봤어요.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어떤 강력한 지침 같은 게 설하신 거죠. 그 빈자리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동조주의, 아니면 그냥 권위 있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권위주의,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네. 바로 여기서 공허함이 생긴다고 본 거죠. 그래서 그는 이 공허함을 외우려면 자기 자신한테만 너무 몰두할 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대상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
더 큰 가치에 헌신하는 자기 추월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자기 추월요? 네. 의미는 결국 나를 넘어설 때 발견된다. 이런 통찰이죠. 자, 오늘 빅터 프랭클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, 삶의 의미를 찾아낼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핵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,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였죠.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눌 수도 있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 자유, 그 자유가 당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당신의 삶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어쩌면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요,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의미 찾기 여정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.